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톡 최은숙입니다. 건강하시지요? 마스크 열심히 쓰시고 거리 지키시고 손 열심히 씻고, 저는 손이 이제 전부 막 드라이 됐어요. 너무 열심히 씻으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은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세요. 자, 오늘도 우리 정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심연삼 민원 동포 담당 영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원 동포 담당이 뭔지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는데도 발음이 참 어렵네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히 국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보신 분들이 굉장히 후련하기도 하고 또 질문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그중에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먼저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 국적 얘기할 때 병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병역을 이제 내가 태어난 해에 18을 더해서 그 해 3월 31일까지 그 중간에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이탈 신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신고를 못했어. 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야 되는 절차가 또 있다고요. 네, 그래서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기가 해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네. 대한민국 병무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18세부터 24세까지는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세까지는 그냥 한국에 국적 이탈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그냥 24세까지는 한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세가 되는 해, 그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그 내년도, 그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부터는 이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해 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해외 거주 기간이라든가 본인이나 그런 부모님들의 체류 자격, 영주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해외 체류에 왜 있는지, 뭐 유학생인지 단기적인 뭐 교육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간은 병무청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아들이 있는데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서 어쨌든 한국에 이제 계속 이 연기하는 국외 여행 허가도 계속 받고 있었어요. 37살이 될 때까지 한국을 전혀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제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37살이 넘어서 한국을 갔을 때 감옥 가거나 이런 불이익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다른 처분이 있을지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병역을 이렇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외국에 체류해서 그 병역 의무가 끝나면 재동포 비자라고 해서 그 한국 국적을 없어졌을 때요. 그 한국에 가서 가장 그 외국인한테 주는 가장 그 많은 권리를 주고 있는 F4 재동포 비자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병역 기피 그런 게 약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여기서 얘기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하여튼 유승준 문제도 그렇고 병역 이거 쉬운 거 아니니까요. 네.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국적 이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한국을 방문하면 거의 무조건 2주간은 격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2주간 격리를 못하는 경우에 자가 격리 면제라는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코비드가 재확산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해외 입국자들을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공지 그 태그에 보시면 격리 면제 발급 그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들은 큰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격리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적인 사유, 두 번째는 중요한 사업적이거나 학술 공익적인 목적으로 오시는 분,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해당되셔갖고 격리 면제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업무 시간 중에는 저희 영사관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 시간 외나 휴일 경우에는 문자 수신형 업무 번호를 저희가 따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자막으로 해주시고요. 거기에 관련 서류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그걸 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대단한 이제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이 자가격리 면제 그 말하는 그런 서류를 받기 위해서 영사관을 가지도 않고 전화나 문자로만도 해결이 된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먼저는 반드시 네. 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재외공간에서 받으신 그 격리 면제 서류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받으면 그건 안 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요새도 저희 이제 새벽에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일단은 뭐 부모님이나 뭐 형제 자매나 누가 돌아가셨을 때 맞아요. 이게 인도적 사유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인도적 사유로 발급하는 자가격리 면제는요, 장례식 관련한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혼식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경사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서 지금 곧 하루 이틀 하시면서 위독하신데 가능하냐?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본인의 배우자의 장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장례,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사위하고 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에 장례까지만 참석하실 수 있고 여기에는 장례식, 발인, 장지, 사무제까지는 저희가 포함해 드리고요. 그럼 한 5일 정도? 7일까지 드립니다. 7일까지. 네, 7일까지 드리고 나머지 기간은 7일은 또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걸려요. 이제 위독하시니까 가고 싶다. 이거는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반드시 돌아가셨을 때가 된다. 그러니까 참 자식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 뵙고 싶고 임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자가격리 면제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뭐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준비하기 위한 서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들어가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그 출입국,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을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국 항공권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 진단서, 사망 확인서와 그분과 나와의 가족관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한국에서 그걸 받아야 되나요? 네, 한국에서 계신 분한테 부탁하시면 그거는 뭐 공인인증서에서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체류지의 그 증빙서류 어디서 묵을 것인지, 어디에 내가 계속 있을 건지 그걸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격리면제 신청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쓰시면 발급해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내가 오늘 지금 막 돌아가셔갖고 오늘 낮 비행기로 가는데 그 사이에 되냐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저희한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류만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처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출력하셔도 되고 그 화면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시는 동안 거의 13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그 사이에 발급이 되니까요.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오늘 소식 받았는데 오늘 비행기를 타는 그런 경우가 됐다 하면 그냥 여기 남아 계신 분이 다 신청을 해놓으시면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처리가 돼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인도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네, 급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아틀란타에서는 그 대한민국 들어가는 비행기가 매 낮밖에 없으니까요. 뭐 많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중간에 잠깐 말씀하실 때 주말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다. 일단 메시지만 남겨놓으시면 바로 처리를 해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 장례식에만 자가격리 면제 해주면 뭐해? 나도 정말 중요한 다른 일도 있어. 나 정말 뭐 계약을 해야 되고 뭐 이거 내 사업이 망할지도 몰라 이걸 안 하면. 이런 건 안 해주나요? 네, 그래서 예외적으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사업적 목적인데요. 이것도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게 저희 총영사관에서 이거에 대한 중요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발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은 그 사업과 그러니까 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되겠죠. 그 사업과 관련한 대한민국의 중앙부처, 산업통상부라든가 국토해양부, 뭐 해양수산부 이런 부처가 사업의 중요성과 긴급성들을 인정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외교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외교부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오니 면제를 해줘라 이렇게 오면 저희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영사관의 무슨 그 권리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네요.
지금 이제 약간 저희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자가격리 면제 사업상일 때 초경사관에서 왜 안 해주냐, 나 중요한 사람이다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거꾸로 처리가 돼서 외교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 총영사관도 나름 굉장히 힘들겠어요. 이런 굉장히 따지실 것 같아서 나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내 뜻이 아니네요. 정말로. 네, 그거는 이제 관련 부처에서. 그래서 개인 사업일 경우에도 정말 급하시다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 접촉을 하셔서 그거를 승낙만 받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이제 자가격리 면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장례식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례식도 사실 끝나고 가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7일 사무제까지의 기간을 생각한다라고 하셨고요. 혹시 지금 위독하셔서 들어갔어요. 자가격리 면제 못 받고. 네. 그럼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됩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 집에 같이 있잖아요. 어머님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가족도 격리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격리를 가족까지 당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요즘 대신에 입국해서 검사를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요. 네, 입국하면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받으실 거고요. 양성이 나오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거고, 음성이 나온 분에 한해서 이제 그 이동수단 같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해서 들어가서 격리를 바로 하시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친지집에 가서 격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가시면서도 내가 그 외부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들에 대한 서약서를 쓰시고 그 정보, 위치 정보 그런 것들을 다 그 관련 그 청에서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거주지 밖으로 나가거나 이탈하거나 하면 바로 확인을 하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이제 형사 고발까지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입건되신 분들도 몇 분 뉴스에서 봤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가족은 격리를 안 하고 네. 그 집안에만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절차들이 공항에서 어느 정도 걸릴까요? 뭐 검사하고 이제 기다리고 하는. 네, 보통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미국은 검사하면 한 2, 3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길어봤자 뭐 한나절 정도 더 걸리면 바로 그 검사 결과 나와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일 검사 뭐 몇 시간에 검사 결과는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각오는 하셔야 되는 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공항에서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의문점은 많이 풀었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여권 발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변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쉬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아틀란타 총영사관의 민원 및 동포 영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심연삼 영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주째 함께하고 계시면서 아틀란타 총영사관에서 하는 일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적관계 그리고 자가 면제 격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서 여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권 재발급을 하고 이러는 게 사실 옛날보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 여권 재발급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좀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거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일단은 여권 발급은 지문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영사관에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안 되냐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꼭 오셔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여권 발급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권 발급, 그러니까 본인께서 받으시는 그 시간은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여권을 만들면 여권을 그 외교 횡령 파우치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 공간에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갖고 당신들께서 직접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영사관에서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예를 들어 플로리다 같은 데서 사시는 분은 우편으로 받겠다고 저희한테 봉투랑 우편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데 그 기간이 그 미국 우체국의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어떻게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다 합쳐서 대략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신청할 때는 영사관에 반드시 와야 되지만 찾으러 오진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그러면은 안 가도 되나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별도의 다른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난달부터 그 외교부에서 특별히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사민원 24라는 하시는 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데 이거는 방법이 뭐냐면
그 온라인으로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이 로그인한 다음에 직접 여권 사진을 올리고 수령할 공간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돈을 내시면 찾으러 올 때만 저희 공간에 오셔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 가긴 가야 되네요. 네, 어차피 한 번은 꼭 영사관에 오셔야 됩니다. 지금 공인인증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공인인증서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후법 브라치랑 마찬가지로 네. 그것도 마찬 보완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네.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변경이 생기면 저희가 그때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공인인증서를 미국에서 받기가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한국에서부터 있으셨던 분들에 한해서일 경우가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요청하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서류를 드리면 그걸 갖고 공인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인인증서 네. 자체도 영사관을 네.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권 재발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권 발급도 있잖아요. 왜 애기를 데리고 와서 네. 아니 여기서 아기를 낳았어. 네. 한국에 가려고 그러면 이중국자일 때 네. 혹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도 있나요? 재발급이 아니라? 여기 네, 영사관이요? 그걸 이제 최초 발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뭐 재발급이나 발급이나 갱신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권을 새롭게 만료 기간이 끝나서 새롭게 받으시면 네. 여권 번호도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여권이 되는 겁니다. 재발급이 옛날 거를 주는 게 네,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나는 자격 미달이라서 여권을 신청 못해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신청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권을? 그거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 지금 여권 재발급 신청에 관련해서 네. 이거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10년 유효 기간, 정상적인 10년 유효 기간의 일반 전자여권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는 온라인에 오셔서 경우? 하는 건 다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 좀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왜냐면 지문을 그 미성년자는 안 찍으니까요. 그다음에 병역 미필자, 그다음에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재발급은 말 그대로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습 분실자, 너무 많이 잊어버린 사람들, 그다음에 행정 제재가 걸린 사람들, 그다음에 주민등록으로 조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직접 오셔서 공관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니 가끔 이제 범법자 뭐 네네, 그런 경우가 온라인으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오셔서 하면 됩니다. 지금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상습 분실자. 네. 상습 분실자. 네,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뭐 강도를 당하거나 네. 뭐 이사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좀 자주여서 5년 안에 2번 이상 분실을 하면 네.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성인은 10년인데 5년으로 제한됩니다. 네. 그다음에 1년 안에 2번 이상 분실하면 유효 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여권은 대한민국의 그 대외 국가 신인도하고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권을 분실하면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여권만은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권을 잃어버려서 그 여권으로 다른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현금보다는 여권을 더 중요시 여기셔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긴급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플로리다 사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 거기까지 가서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그 미국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여권 사본이라도 있으시면 사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쪽 출입국 그 비행하는 그 네네네. 스태프한테 승낙을 받고 설명을, 들어가셔야 되고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그걸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권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네, 그게 비상 조치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외에서 소매치기 당해서 여권 잃어버리신 분들이 긴급 여권 같은 것도 발급받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 요건은 발급까지 4주에서 6주 걸리니까 네. 내가 지금 다음 주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네네. 못 받으니까 그럴 네. 때는 이제 한 번 입출국을 할 수 있는 단수 요건을 발급해 드립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예전에는 비용이 $15여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는데 네. 이것도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비용을 네. $53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아. 정규 요건하고 거의 똑같은 가격인 거죠. 어. 그래서 그 비용을 내시고 오시면 저희가 한 서너 시간 안에 발급을 해드리면 그걸 갖고선 한국에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출국이 한 번 가능한 단수 여건을 발행해 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희 이 동포들이 관심 있는 게 F4 비자라는 네. 거거든요. 네. 한국에서 거소할 수 있는 네. 비자. 이 비자가 뭔지, 그리고 비자를 네.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라고 해서요. 네네. 외국 국적 동포들한테 그 일반 외국인들을 뭐 보통 뭐 다른 비자도 있죠. 취업 비자들, 뭐 이완 비자, 네네네. 이투 비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가장 많은 권리를 주는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셨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그런 거 권리를 더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제공을 하는데 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F4 비자라는 것은 미국 사람한테 주는, 그러니까 여기 경우에는 미국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적 상실 신고가 돼 있어서 정리가 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걸 안 하시고 하시면 아직까지도 장부상으로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F4 비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4 비자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를 미리 해 놓으신 분에 한해서 발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 갈 때 무비자로 3개월까지 네.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F4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까지 있을 수 있나요? 예, 2년이 일단은 체류 기간이 2년이고요. 한국에 들어가서 이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꽤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좋죠. 편리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제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아야 되고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한국에 주로 거주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F4 비자 같은 경우도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가 있을 때 미국을 주기적으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F4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서 제가 봤어요. 4세대 이후 동포도 포함된다. 네. F4.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동포라는 것들은 미국 시민권자긴 하지만 한국 국민이었던 분들에 대해 우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민 1세대는 처음에 오신 분, 네네. 2세대는 그분의 자손, 네. 3세대는 그분의 손자손. 이제 이민 역사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 손자손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그 4세대까지 우리 동포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증손자까지 네, 맞습니다. F4 비자가 가능하다. 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워낙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문화 전혀 이해도가 없고 네. 한국말 전혀 못하고 이런 네. 분들은 그분들이 왜 우리 동포냐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한국어 능력을 그 증서를 좀 갖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요? 네, 그래서 시험 이거는- 보나? 네, 시험도 있고요. 네, 그거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국어 능력 시험 보는 그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범죄 경력이 없는지 그 확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범법자들이 또 F 비자를 통해서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재동포 비자는 여기서 신청해서 받아 갖고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방문해야 연장은 되나요? 한국에 가서 하실 수도 있고요. 방문해야 되나요? 이거는 비자는 방문을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비자는. 서류만 보내주시면, 네. 네. 지금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권은 반드시 방문하셔야 됩니다. 여권을 뭐 재발급, 승인 어떤 거든 관계없이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하셔야 되는데 한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F4 비자를 발급받으실 때는 방문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사관을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예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시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이 다 돼서 사실 준비하신 이제 내용을 다 하지 못하고 끝내게 생겼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사님이 다시 한번 오셔야 된다는. 네, 불러주시면 다시 한번 또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듯말듯한 게 이런 공간 업무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 내 일이 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KTN 애틀란타 유튜브에 오셔서 영사님이 출연하셨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또 쉽게 접근해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영사관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또 저희가 영사님을 자주 모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말연시 건강 꼭 지키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